안녕하세요. 강사 조준영입니다. 자, 이번은 ASD랩에서 주최하는 강의,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강의 제목은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했는데 1위 시장이 스마트폰에서 곧 자동차로 바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일한 스마트폰 시장은 인도라고 할 만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최근엔 중국 기업들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가세하면서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부의 상징이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산업의 중심이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왜 요즘 유명한 분야냐면 자율주행 기술과 IoT 때문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기술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현대 기아차도 2020년 자율주행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업체들도 2020년 아니면 2025년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르면 2020년 혹은 늦으면 2025년에는 자율주행 기술,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자율주행 기능의 탑재로서 사람은 자동차에서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사람은 자동차에서 무엇을 하냐? 자동차는 우리가 왜 이용하죠?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까지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교통수단 중 하나예요, 자동차는. 그쵸?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과 만나게 되면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차의 내부는 새롭게 정의될 거예요. 지금은 어떤 차가 좋은 차였냐면 운전자 중심. 물론 이제 뒤에 탑승한 사람들도 편해야 되지만 운전자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기능들,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 중심됐지만 이제는 내부에 기능이 운전자는 없어지니까 운전자를 위한 기능이 아닌 이 탑승자를 위한 기능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동차는 집과 같은 움직이는 집으로 이용될 겁니다. 자동차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탑승해서 소통하고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집 같은 역할을 할 거고 이 교통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과 만나면 이제 카이스트 내과학자 김대식 교수의 말을 인용해 오면 이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면 오히려 자동차가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녹지나 이 공원 등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해요. 당연히 자동차가 적어짐으로써 도로가 적어지니까 이 도로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만나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더 깁니까?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그냥 대놓는 시간이 깁니까? 그냥 주차해놓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밤새도록 또 주차해놓고 내가 탈 시간만 타고 나머지는 주차해놓잖아요. 그럼 그 차는 내가
사용을 조금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비용 부담도 적게 할 겸 다른 사람과 나눠 타면 안 되나?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자동차를 불러서 타면 안 되나? 이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의 우버처럼 공유 시스템이 돼요. 내가 타고 싶은 필요한 시간만 골라오면 이 자동차가 나의 위치로 오고 내가 또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그 장소에 내렸다면 또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에게 또 자동차를 태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내가 자동차 타야 돼. 그래서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해서 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갔어. 근데 여기에 또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여기로 이동하고 이게 계속되면 뭐예요? 자동차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만약 10명이 각각 10대를 탈 게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한 대로만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의 개수는 줄고 그 자리를 녹지나 공원이 메꿀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근데 이거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나만의 공간을 보통 추구하시죠. 나의 공간? 이건 나의 플레이스야. 나만의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갖고 싶어 해요. 이곳은 나의 공간, 나만의 공간.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요. 만약에 차 타고 어디 갈 때 그냥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멀리 갈 때 고속버스 타면 안 돼? 근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나만의 버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타고 가는 공간인데 자동차를 이용하면 뭔가 이건 내 공간이야. 나만의 어떤 공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과 안정감을 타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봐서 이 자동차가 줄어지지 않을 거다. 자동차는 나만의 공간, 나의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동차라는 산업이 스마트폰이 요즘 굉장히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사실 발전할 만큼 충분히 발전이 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과 자본가들은 어디에 투자하죠?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그 투자금을 갖고 그런 사업은 굉장한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나 거대한 대기업들도 이 자동차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삼성, 애플, 구글 다 스마트카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구글은 거의 막 자율주행차를 거의 개발해서 막 사람을 태워보고 하고 있죠. 최근에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애플, 애플, 삼성도 뛰어들고 있고 LG도 뛰어들고 있어요. 자, 왜 IT 기업이 뛰어드는가? 자동차 완성차 업계도 물론 뛰어들고 있지만 IT 업계가 뛰어든 이유는 특히 구글이 그렇게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글은 검색 엔진 회사예요. 그러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ICT예요.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낙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ICT 기술을 쉽게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와 통신에 강한 IT 기업들이 이런 데 뛰어드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려고. 자동차 핵심 뼈대 내려오는 완성차 업계랑 협력하면 되고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면서 많은 혁신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몇 년 뒤, 2020년이면 4년 뒤예요. 4년 뒤의 자동차?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반 전화기, 삐삐 이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온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동차도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동차는 엄청 구형시되게 돼버리고 굉장한 혁신을 가지고 온 자동차들이 곧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AS1랩 강사 조준영이었습니다.